자, 지금부터 보시는 문제는 일단 뭐 저의 기억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이긴 하나 실제 출제된 문제와 뭐 조건이라던가 수치값들에 있어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는 문제는 실제 지금 하는 게 CB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맹신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도 출제가 되었었구나 이렇게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덕턴스의 단위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덕턴스에 대한 단위, 뭐 어떤 게 아닌지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인덕턴스와 관련된 수식을 떠올리면서 단위로 만들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li는 n파이라고 하는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바꾸게 되면 i분의 n파이가 된다. 그죠? 이때 실적으로 이 인덕턴스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헨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우측 항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단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일단 자속의 단위 웨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체 개수에 대한 것, 턴, 그리고 퍼 암페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상 이 도체 개수를 의미하는 이 턴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무차원량이기 때문에 단위로서 표현 안 해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웨버, 그래서 웨버 퍼 암페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인덕턴스 단위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기를 보니까 줄이라는 단위와 암페어 제곱이라는 단위가 있네요. 일단 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에너지에 대한 단위로, 그리고 암페어는 전류 아닙니까? 그러면 일과 관계된 관계에 있어서 전류의 제곱의 꼴이 있는 거, W는 2분의 1 Li 자승, 이런 관계식이 있겠구나. 이것도 올릴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L에 대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이 W 나누기 I의 제곱이 되어서 단위로 치면은 이 친구의 단위 줄, 이 친구의 단위 암페어 제곱되어서 I도 인덕턴스 단위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보니까 세커가 있네요. 세커가 들어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인덕턴스가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전자유도 법칙도 한번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유도 법칙 E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 요거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이놈의 단위, 얘가 시간이니까 뭐 세코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수식을 바꾸게 되면 이에 dt 뭐 나누기 di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일단 부호 뭐 이렇게 마이너스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단위만 따지고 보면 기전력 단위 볼트죠. 시간 세커,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실적으로 이 V라고 하는 요 놈은 전압에 대한 단위 아닙니까? 근데 V는 IR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볼트라고 하는 단위는 암페어, 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역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암페어, 옴, 세커 퍼 암페어. 이 친구 약분되어서 지용적으로는 옴, 시고 지용적으로는 옴, 세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은 인덕턴스 단위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유전속 분포가 이루어질 때 유전율 입실론1과 입실론2의 관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 이 유전속 분포가 가다 가운데 몰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유전속, 즉 전속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모이려는 성질이 있다. 그죠? 그러면 딱 그림 봤을 때 이 입실로 2와 입실로 1의 관계는 이 친구가 더 크구나. 답은 2번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간격이 4m인 평판 도체 플러스 마이너스 4 쿨롱 퍼 미터 제곱의 전하가 분포하고 있을 때 평행판 도체 간의 전이차는? 하고 물었습니다. 뭐 단 진공 상태래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평행판이 있고요. 이 친구의 간격이 4m, 한쪽이 플러스 4 쿨롱 퍼 미터 제곱의 전하로 한쪽이 마이너스 4
쿨롱 퍼 미터 제곱의 전하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놈들 간의 전이차를 물었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했을 때에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즉 이렇게 전기가 형성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럼 이때 평행판 도체 사이에 형성되는 전개는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된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시그마를 우리는 뭐 면 전하 밀도 혹은 표면 전하 밀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일단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적은 것은 전기의 세기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이차, 즉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떠올려야 되는 거. 이 전개의 세기와 전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들은 이런 관계가 있죠. 그쵸? 실상 전이에다가 R을 나누게 되면 전기의 세기가 돼요. 거꾸로 전개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전이가 되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 이 수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 간격 4m. 그 다음에 진공 중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면 전하 밀도 넣으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 놈을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 1.8 곱하기 10의 12승 볼트가 되더라. 그래서 답을 우리가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상에 4파이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습니다. 이 도체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개의 세기가 4A per 미터일 때 이때 거리 R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4파이암페어 그리고 이놈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개의 세기가 4래요. 그리고 이때 얘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놈을 계산하려면 이 무한장 직선 도체가 형성하는 자개 세기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려야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어떤 거리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파이 r분의 ni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도체의 개수에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1로 둘 수가 있죠. 왜? 최소한 도체 한 개는 있어야만이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 R에 대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2파이 H분의 I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주어진 거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0.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내도체 반지름이 A, 외도체 반지름이 B인 동축 케이블이 공기 중에 있대요. 내도체의 외측 표면에만, 즉 여기 있어서 여기 외측 표면에만 I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외도체는 내측, 즉 이 안쪽 표면에만 마이너스 I의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단위끼리당 외부 인덕턴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내부 인덕턴스는 무시한대요. 자, 일단 지문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단순히 말하면 어쨌든 이런 동축 케이블에 있어서 외부 인덕턴스 수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동축 케이블에 있어서 인덕턴스 수식은요. 2파이분의 뮤 ln 작은 길이분의 큰 길이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기본적으로 헬리퍼 미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 공기 중에 있대요. 그럼 여기 투자율은 공기 중에 투자율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길이는 뭐 A값, 큰 길이는 B값이 될 거니까 요거 정리하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ln A분의 B 돼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6번입니다. 자, x가 0보다 큰 영역의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는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가 있대요.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전속 밀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어쨌든 비유전율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유전체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있어서 전기값을 주고 다른 쪽에 대한 어떤 요소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영역에 있어서 언급을 하면 보통 이 유전체가
두 개가 언급이 되고 한쪽에 전개 내지 전속이 제시가 되어 있다. 보통은 경계 조건 관련된 문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선적으로 지문을 봤을 때는 주어진 전개 함수가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각 축 방향 성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x의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매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세 개의 축 성분을 먼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임의로 뭐 방향성을 조금 잡으면요, 축 기준을 잡으면요, 요 놈을 x라 놓겠습니다. 여기를 y, 요 놈을 z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 x가 0인 점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큰 영역에는 x가 0보다 큰 영역은 요 오른쪽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여기에 있어서 비유전율이 3이래요. 그러면 epsilon r1은 3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x가 0인 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 매질은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로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한 가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Y축과 Z축이 이루는 이 평면은 곧 뭐가 된다? 아, 이 매질 사이에는 경계면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얘를 딱 이렇게 측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게 Y축과 Z축이 형성하는 YZ 평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x가 있을 때 이 평면을 기준으로 왼쪽이 x가 0보다 작은 영역 아닙니까? 즉 비유전율이 5인 영역. 그리고 이 평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x가 0보다 큰 영역이 되고요. 이때 비유전율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주어진 조건 자체가 이제 요 매질에 있어서 전개 세기를 줬고요. 이 친구가 20ax 더하기 30ay 마이너스 40az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일단 이 다른 매질에 있는 전소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 전기가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z축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축 성분에 있어서 합성값이 이 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단순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성분, x축 성분만 기준으로 본다. 자, 결국 이 의미 자체는 x 방향으로 이시만큼 크기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즉 여기다 표현하면 x 방향으로 20만큼의 어떤 크기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이 방향은 이 YZ 평면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면이라고 했었죠. 경계면에 어떻게 작용한 성분이다? 아, 수직으로 작용한 성분이다. 다르게 말해서 이처럼 경계면에 수직인 성분을 우리는 법선 성분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Y 성분과 Z 성분은 어떤 성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요 위에 그림을 가지고 볼까요? 예를 들어 일단 Y축은 요쪽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30AY 이놈을 해석을 하면 이놈 자체는 Y축의 방향으로 30만큼의 크기를 가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어떤 위치에서 Y축 방향으로 크기가 30만큼 있어요. 이럴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이 방향을 잘 보시면요. 얘는 Y축과 어떻게 되어 있죠?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란히 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처럼 어떤 성분, 자, 그리고 이 Y, Z평면, 이놈 자체가 경계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르게 봤을 때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성분은 여기는 경계면과 나란히 구성이 되어 이처럼 나란히 나타난 성분을 우리는 접선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 얘는 접선 성분이겠구나. 자, 그러면 Z축 볼게요. 일단 이놈을 보면 일단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40만큼의 크기를 가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Z축을 잡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40만큼 어떤 값을 가신대요. 이런 의미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성분도 보시면 이 YZ, 즉 경계면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 거죠? 나란하게, 즉 접선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그럼 얘도 결국 접선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바로 법선이고 접선이고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어떤 전개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비유전율에 따른 매질을
나누는 축 성분의 기준이 있다. 자, 지금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질을 나누는 축 기준이 누구입니까? X축 아닙니까? 그죠? 자, 이처럼 축 성분이 따로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제시된 축은요, 무조건 법선 성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접선 성분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로서 Y 기준으로서 0보다 큰 영역의 비유전율이 4인 유전체가 있고요. Y가 뭐 0보다 작은 영역의 비유전율이 뭐 8인 어떤 유전체가 있대요. 자, 뭐 요거랑 비슷하게 맥락을 잡아가지고 Y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 이때 전개가 10AX 더하기 8AY 더하기 40, 뭐 AZ라고 주어졌을 때 다른 쪽에 있어서 뭐 어떤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크게 제시가 되어 있는 즉 비유전율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게 주어진 축 성분 자체가 뭐가 된다? 법선 성분이요. 그래서 요 놈에 있어서 이 놈은 법선 성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접선 성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왜 했느냐? 이 경계 조건을 좀 활용하려고요. 자, 일단 제가 예시 든 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어떤 축 성분이 법선 성분이고 어떤 축 성분이 접선 성분인지를 뽑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경계 조건 하면서 배우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전개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고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그쵸? 즉, 예를 들어 어떤 다른 매질에 E2라는 게 있다. 그럼 이놈에 있어서 접선 성분은 다른 측에 그대로 나온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다른 매질에 전수밀도에 법선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또 다른 매질로 가더라도 연속, 즉 그대로 이어지더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요.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전속 밀도예요. 이 공간에 있어서 뭐 D1이라고 놓겠습니다. 전속 밀도를 구해야 돼요. 그럼 자, 볼게요. 어쨌든 얘들을 연기를 시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먼저 이것도 봅니다. 접선 성분부터. 자, 접선 성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이어야만이 연속이 됩니까? 전개 형태이어야만이 연속이 됩니다. 즉, 이 뒤에 있는 이놈은요, 전개 형태로서 그대로 다른 쪽에 똑같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 매질에서 나타나는 전기를 우리가 이 원이라고 하면 이 접선 성분은 어떻다고요? 연속이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전속밀도 아닙니까? 그럼 전속밀도는요, 입실론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러면 1번 매질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다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번 매질에 대한 비유전율 곱하기 진공 중의 유전율 그리고 이 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D1, 즉 전속밀도 개념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이것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미지에 있어서 비유전율은 3이기 때문에 바로 연산을 하면 90 엡실론제로 AY 마이너스 120 엡실론제로 A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뽑아낸 것은 단지 Y 성분과 Z 성분이요. X 성분이 남았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성분은 법선 성분이라고 있어요. 그럼 법선 성분은 어떤 상태로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까? 전속 밀도인 상태로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부터 전속 밀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있으면 이 친구에 있어서 비유전율 그리고 진공중의 유전율 전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것은 X축 성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요 영역에 있어서 비유전율 5 넣어주고요. 그리고 X축만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100 엡실론 제로 AX가 되겠죠. 그럼 자, 보세요. 전속밀도는 법선 성분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법선 성분 아닙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매질로 그대로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쪽 매질, 즉 x가 0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도 이 값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럼 자 보세요. 얘는 이제 x축에 대한 성분이고 얘는 y, 얘는 z축에 대한 성분 아닙니까? 얘들을 전체 더하면 이 공간에서의 전체 전속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D는 100 입실론 제로 AX 더하기 90 입실론 제로 AY 마이너스 120 입실론 제로 AZ요. 우리가 10
입실론 제로로 묶어내면 10ax 더하기 9ay 마이너스 12a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꽤나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함수에 있어서 어떤 게 법선이고 어떤 게 접선 성분인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를 가지고 요구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감을 잡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입니다. 진공 중에 반지름이 2mm의 무한 길이의 원통 도체 두 개가 2m 간격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답니다. 자, 이 두 도체 사이의 1km당 정전 용량은? 하고 물었어요. 자,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통 도체는 곧 선 도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평행 도체에 있어서 정전 용량을 묻는 문제겠구나. 그쵸? 그러면 이때 나머지 조건을 조금 표현을 하면 반지름이 2mm, 얘도 2mm요. 그리고 두 놈의 간격이 2m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공식을 떠올려 봅시다. 자, 평행 도체에 있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정전 용량 식은 요거 아닙니까? 파이 엡실론 ln 작은 길이분의 큰 길이요. 그렇죠? 물론 뭐 a분의 d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진공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유전율이 진공중의 유전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ln, 자, 작은 길이는 반지름 아니겠습니까? 미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줘야겠죠? 왜? 기본적으로 미터 기준의 공식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위에 큰 값은 간격이겠죠? 2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에 넣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페라 퍼 미터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지문을 보니까 마이크로페럿으로 물었네요. 그럼 얘를 마이크로페럿으로 환산해 줍시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6승을 뽑아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와, 그러면 답은 1번이겠네. 그쵸? 이렇게 하는 순간 조집니다. 땡이에요. 왜 땡이냐? 잘 보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식은요. 그 기본 단위가 페러 퍼 미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페럿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까지 환산을 했어요. 그쵸? 근데 저보세요. 지문에서는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를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한 단위는 마이크로 페라 퍼 미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잘 오셔놓고 단위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 진짜 두세 번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답이겠구나. 시원하게 찍었다가 기분 좋게 또 다음 시험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위는 꼭 체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한 단위를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다음 마이크로 페라 퍼 미터 해놓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일단 킬로미터예요. 그죠? 얘가 킬로가 되려면 10의 3승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분자에도 똑같이 10의 3승을 해줘야겠죠. 그래야만이 서로 약분돼서 원래 형태와 똑같이 치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없던 게 그냥 막연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단위 환산을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값이 있을 때는 항상 분모, 분자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때 이 단위부터 쓰면은 얘는 이제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가 될 거고요. 나머지 연산하게 되면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쨌든 제가 시험 실제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위 진짜 두어 번 제대로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상자성체 자화율 관계를 고르면 하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거저 먹는 거죠. 답 3번이죠.
체크 잘 해주십시오. 보통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 비투자율 관계를 떠올리셔가지고 틀리는 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비투자율, 그 다음에 자화율.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비투자율 관점에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강자성체는 1보다 겁나리 커요. 상자성체는 코딱지만큼 커요. 반자성체는 반대예요. 그렇죠? 자화율 같은 경우에는 1 대신에 0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체크하면 실제 우리가 자화의 세기 공식을 쓰면은 뮤 제로, 뮤 s 마이너스 1의 작의 세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뮤 제로 곱하기 뮤 s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 하죠? 얘를 자화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투자율에 1이 빠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투자율이 1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율은 0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자, 속도 V의 전자가 평등 자개 내에 수직으로 들어갈 때 이 전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중요한 문구는 요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혹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범주 내에서 속도 V로 운동하는 전자가 언급이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요, 대체적으로 다 로렌츠의 힘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속도 V의 전자가 평등 자기내로 수직으로 들어간대요. 어쨌든 속도 V의 전자, 이런 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전자 제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뭘 돌릴 수 있다? 로렌츠의 힘에 대한 걸 돌릴 수 있다. 체크해 줍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로렌츠 힘하면 전자가 받을 수 있는 힘, 전체적인 힘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전자에 작용하는 힘은요, 전개에 대한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개에 대한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면 전개에 대한 힘은요, QE. 자개에 대한 힘은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지금은 풀이 문제가 이런 게 있었고 여기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풀이하는 기준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유도는 안 하겠지만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놈에 대한 수식을 만들게 되면 실제 얘는 V 크로스 B Q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얘를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바, B, Q, 구이요. 자, 여러분들 바비큐 구이 다 좋아한다, 그죠? 바, B, Q, 구이. 물론 이제 QE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9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바비큐 구이 이렇게 하면 잘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식이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실적으로 이 로렌츠 힘에 대한 내용 우리 기준 하에서는 딱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속도 V의 전자가 운동을 한다. 혹은 어떤 자개내로 들어간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수직으로 들어간다. 그럼 얘는 뭘 합니까? 원동을 합니다. 이런 내용 있더라 하나 더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로렌츠 힘 딱 떠올리면 일단 1번은 답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원운동을 한다 라는 걸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실제 이런 것도 있죠. 자, 예를 들어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속 밀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Q 쿨롱을 갖는 전자가 V의 속도로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 1구에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운동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원운동을 하는 조건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운동을 할 때 혹은 곡선 운동을 할 때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원심력이라 부르고요. 얘를 물리학적으로는 R분의 mv 제곱이라 표현합니다. m은 질량, v는 속도, 그리고 r은 이 원운동할 때 혹은 곡선 운동을 할 때 반경력. 자, 그 다음으로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해요. 실제 원운동을 할 때 그 조건은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원심력 이꼴 구심력이 되고요. 이때 원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 되고 구심력은 실적으로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한 이 자기에 대한 이놈이 되기 때문에 바, B, Q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벡터에 대한 개념, 즉 외적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비큐,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진 조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준은 수직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즉 전자가 운동하는 이 속도를 갖고 있는 방향과 자소밀도의 방향 수직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90도가 되죠. 사인 90은 1이기 때문에 n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렌츠의 힘에 대한 수식을 배울 때 단순히 이런 관점으로만 딱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V 약분하게 되면 뭐 R분의 MV는 BQ 이런 관계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원운동 반경은 어떻게 됩니까? BQ분의 MV가 돼요. 물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가면 이 수식을 어떻게 이항하냐에 따라서 뭐 각속도도 구할 수가 있고요. 주파수도 구할 수가 있고 주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기로 이 자소밀도는 h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개념을 쓰게 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놈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보면 원운동을 한대요. 근데 원의 반지름은 자기의 세기에 비례한다? 아니죠. 원의 반지름, 즉 원의 반경은 자기의 세기와 반비례입니다.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보기는 실제 3번 되겠죠. 원운동하고 원의 반지름은 자기의 세기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렌츠의 힘의 개념을 가지고 답을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10번째 문제입니다. 자기의 벡터 포텐셜을 A라고 할 때, A라 할 때, 여기에 뭐 라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뒤에 A와, 즉, 벡터 포텐셜과 자기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전개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전자계 챕터에서 배우는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연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방정식부터 한번 적어보면, 로테이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두 개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전개, 자개, 그 다음에 전소 밀도, 자소 밀도.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요. 얘는 뭐 전류 밀도인데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전도 전류 밀도 더하기 변이 전류 밀도요. 혹은 도전율 곱하기 전개 더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최적전압 밀도, 얘는 0요. 특히나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자수 밀도는요. 우리가 자개 벡터 포텐셜을 이용하게 되면 로테이션, 벡터 포텐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로테이션 전개는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테이션 벡터 포텐셜요. 그럼 이때 로테이션은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벡터 포텐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요거 여러분들 관련도 문제에서 몇 번 보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